길거리를 가다 보면 스키니진이 잘 어울리는 얇은 다리를 가진 중년 여성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변 친구분들은 어머 다리가 처녀대처럼 날씬하네 부럽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죠. 그런데 의학 전문가들의 눈에는 그 얇은 다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촛불처럼 보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어서 다리가 가늘어지는 건 예쁜 게 아니라 내 수명이 깎여나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무서운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바지를 걷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본인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바로 핑거링 테스트입니다. 일본 도쿄대 노년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건데 정확도가 아주 높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서로 맞대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그 동그라미로 감싸보는 겁니다. 결과가 어떠신가요? 만약 종아리가 굵어서 손가락이 다 안 잡힌다면 축하드립니다. 아주 건강하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손가락으로 감쌌는데 종아리와 손가락 사이에 헐렁하게 공간이 남는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공간이 남는 분들은 딱 맞는 분들에 비해 근감소증에 걸릴 확률이 무려 6.6배나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근육이 빠져나가서 뼈만 남았다는 뜻이고 앞으로 4년 안에 요양원에 가거나 사망할 확률이 남들보다 3배 이상 높다는 끔찍한 의미입니다. 그까짓 종아리 근육 좀 없다고 죽기야 하겠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얇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지붕이 무너져 내리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하체 근육, 특히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면 아주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넘어지게 되고 고관절이 부러지게 됩니다. 노인에게 고관절 골절은 곧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하니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져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20%가 넘습니다. 멋부리려고 얇은 다리 좋아하다가 낙상 한 번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병상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종아리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의사들은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는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발끝까지 내려간 피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면 걸을 때마다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마치 펌프처럼 혈액을 위로 쫙쫙 쏘아 올려줍니다. 그런데 종아리가 가늘어서 이 펌프질을 못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다리에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서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며 심하면 피가 굳어서 이 혈전이 둥둥 떠다니다가 심장이나 뇌혈관을 막으면 그게 바로 심근경색이고 뇌졸중입니다. 즉 종아리 근육이 없다는 건 내 몸속 혈액순환 펌프가 고장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060 세대가 가장 무서워하는 병 바로 당뇨병과도 직결됩니다. 혹시 밥은 적게 먹는데 혈당은 계속 높게 나오시나요? 그렇다면 100% 근육 부족 탓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생기는 포도당은 에너지로 쓰이고 남으면 어딘가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가 바로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 포도당의 70% 이상을 소비하고 저장합니다. 그런데 핑거링 테스트에서 공간이 남을 정도로 종아리가 얇다. 이건 포도당을 저장할 창고가 다 불타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갈 곳 잃은 포도당은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되고 결국 혈당 수치가 치솟아 당뇨병이 됩니다. 아무리 약을 먹고 식단 관리를 해도 근육이라는 창고가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당뇨 약 끊고 싶으신가요? 그럼 밥을 줄일 게 아니라 종아리 근육부터 키우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종아리 근육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무조건 걷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작가님, 저는 종아리가 굵어서 손가락이 안 잡히는데 만져보면 물렁물렁해요 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그건 근육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살이 쪄서 굵은 건 소용없습니다. 돌덩이처럼 단단한 근육이어야 진짜입니다. 무릎 관절 안 좋은 어르신들도 집에서 TV 보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전문 용어로 카프 레이즈라고 하는데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첫째, 의자 뒤나 벽을 잡고 섭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둘째,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이때 엄지발가락에 힘을 꽉 주세요. 셋째, 천천히 걷으면서 내려오고 뒤꿈치가 땅에 닿기 직전에 다시 올립니다. 이걸 하루에 50번에서 100번씩 나눠서 하세요. 서서 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뒤꿈치만 까딱까딱 들어 올리는 겁니다. 대신 무릎 위에 두꺼운 책이나 물병을 올려놓고 무게를 좀 주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이것만 꾸준히 해도 종아리가 빵빵해지고 혈액순환이 뚫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4060 세대 여러분, 다리 굵기는 곧 수명입니다. 이제 거울 보면서 다리 굵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굵은 다리가 나를 10년 더 살게 해주는 생명줄입니다. 오늘부터 틈날 때마다 뒤꿈치를 드세요. 설거지할 때도 양치할 때도 까치발을 드세요. 그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을 요양병원이 아닌 여행지로 이끌어 줄 겁니다. 오늘 핑거링 테스트 결과가 충격적이셨다면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서로의 종아리를 확인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종아리가 강철처럼 단단해질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알짜배기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